회장님은 윤세영과 최명지를 믿고 계신 건가요? 윤유진 실종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세영한테 속고 계시는 거라고요. 오늘은 구지석이 누나를 괴롭히는 못된 최명지 모녀에게 숨겨왔던 비밀로 천벌을 내리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윤세영은 구하나가 구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명지의 이간질 작전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서 어느덧 신여진은 구하나를 아주 이상하게 오해하고 있었고 말이죠. 은총이 간수도 잘 못하고 전 남자친구 이석기한테 자기가 재벌집 딸이 되었다고 다 말하고 다녔다니 내가 구하나 씨란 사람을 잘못 본 걸까? 아무래도 은총이는 구하나 씨 밑으로 입양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동조사가 2번이나 나왔는데 학대와 실종이라니. 구하나는 신여진한테 신임도 잃고 거기에다 당분간 은총이를 입양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최명지는 형님은 참 귀가 얇으시다니까 하면서 아주 신이 났습니다. 세영아, 차라리 이 기회에 네가 은총이를 입양하는 건 어떻겠니? 왜 친구랑 결혼해서 은총이 입양하면 너네 부부가 혜성그룹 후계자 되는 건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건데 지금 은총이가 겨우 7살이니까 그 꼬맹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그냥 네 호적에만 올리면 게임 끝나는 거야. 최명지의 말을 들은 윤세영은 그 말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솔깃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황진구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윤세영은 그동안 황진구가 너무 신여진 회장 쪽 사람 같아서 구지석으로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황진구랑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판단한 것이죠. 그래, 구지석을 다시 버려야겠어. 결혼식도 어차피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진구 씨가 은총이 아빠가 되어준다고 하면 큰엄마도 이쪽으로 마음이 더 기우실 거야. 그럼 구하나도 필요 없어지니까 이 집에서 내보내겠지. 계산을 마친 윤세영은 다시 황진구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진구 씨,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우리 그냥 화해하자. 윤세영은 혼자 아주 김칫국을 마셔버렸는데요. 그런데 윤세영의 생각과는 달리 황진구는 윤세영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황진구가 바보 멍청이 호구냐고요. 그동안 바람난 거 눈치 다 챘는데 이제 와서 윤세영이 질척질척 매달려봐도 늦었죠. 황진구 마음은 벌써 구하나에게로 갔는걸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윤세영의 운명. 황진구도 놓치고 구지석한테도 버림받고 윤세영은 드디어 그동안 약혼자를 두고 바람을 피워온 대가를 돌려받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저번에 구지석네 집의 귀걸이를 잃어버렸을 때가 안 들킬 마지막 기회였는데 윤세영은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윤세영은 지금 구하나가 가짜라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표정을 감출 수도 없는 지경이었으니 뭐가 신경이 쓰였겠어요. 이걸 남한테 떠들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구하나가 가짜다, 이건 구지석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 실실 쪼개면서 얼마나 자기가 유리한 상황이 되었는지만 구지석에게 전해주었죠. 하지만 구지석은 이미 구하나의 상황을 훤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은총이의 입양을 막은 범인으로 최명지와 윤세영을 의심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윤세영이 거기에 대고 대놓고 자랑을 하고 말았으니 구하나 진짜 웃겨. 조만간 내쫓길 것 같아. 은총이도 어차피 내가 입양할 거야. 윤세영, 그게 무슨 소리야. 은총이를 누나가 아니라 윤세영 네가 입양하겠다고. 신여진 회장이 그걸 허락할 것 같아? 그렇게 될걸? 엄마가 큰엄마한테 잘 말해보겠지. 윤세영에게는 은총이를 입양할 결정적인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진구랑 결혼해서 은총이의 아빠가 되어준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건 구지석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자기가 다시 구지석을 배신할 예정이라는 건 알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구지석이 바보인가요? 구지석은 윤세영을 이용해서 혜성그룹을 공격할 생각이었는데 윤세영이 이렇게 먼저 배신각을 재다니. 윤세영, 최명지, 니들 뜻대로 되는 일은 없을 거야. 구지석은 혼자만 알고 있던 윤세영의 비밀 약점을 신여진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는 윤세영을 다 이용하고 난 뒤에 터뜨릴 생각이었는데 이대로 은총이의 엄마가 윤세영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구지석은 그대로 신여진 회장에게 찾아가 은총이의 입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은총이 입양 고민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내가 구지석 본부장한테 왜 우리 은총이 입양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는 거지? 신여진은 구지석이 은총이 이야기를 꺼내자 날을 세웠습니다.
안 그래도 은총이 안전에 예민한데 여기저기서 관심을 가지니 의심이 되었죠. 누나한테 들었나 본데 입양권은 문제가 좀 있어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은총이한테 관심이 많으신가 본데 이제 우리 집안일입니다. 신경 꺼주셨으면 하네요. 신 회장님 그렇게 날 세우실 거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은총이 삼촌인데 은총이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다만 누나가 입양하지 못하더라도 윤세영 앞으로 은총이가 입양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세영이 앞으로 입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세영이가 그래요? 은총이를 지가 입양하겠다고. 회장님도 모르셨습니까? 아마 윤세영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최명지 씨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겠죠. 은총이가 진짜 혜성그룹 후계자 아닙니까? 회장님이 잃은 진짜 딸 윤유진 씨의 아들이니까요. 구본부장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신여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다고 생각했는데 구지성마저 은총이가 유진이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다니. 그럼 구하나가 가짜 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말과 똑같았죠. 걱정 마세요. 누나는 아직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구지석은 깊은 고민 끝에 신여진 회장에게 자신은 누나에 대한 복잡한 사실을 먼저 알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속내를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예민한 일을 벌이신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요. 누나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면 평생 잊지 못할 깊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하나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며 힘든 삶을 살아왔기에 회장님께서 진심으로 딸로서 아껴주시고 베풀어주시는 것이 동생인 구지석으로서는 누나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복잡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밝힐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단 회장님께서 누나를 진심으로 잘 대해주신다는 절대적인 조건 하에서였습니다. 은총이를 윤세영이 입양하려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궁금해졌습니다. 설마 최명지와 윤세영이 둘 다 이 중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장비서와 황진구가 수차례 강력한 경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여진은 은총이에게 대놓고 손자라는 말을 하는 등 지나치게 애정어린 모습을 보여왔기에 비밀이 들통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지석이 신여진에게 들려주는 충격적인 이야기는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은총이가 윤세영 밑으로 입양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는데요. 이는 순전히 은총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여진 회장님은 아직도 사랑하는 딸 윤유진이 어째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실종되었는지 진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지석만이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있던 끔찍한 비밀이 있었는데요. 구지석은 윤세영과 상당히 오랫동안 매우 가까이 지내던 친밀한 사이였기에 윤세영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인 유진이가 실종되던 그 비극적인 날에 대해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윤세영은 유진이를 향한 죽을 것 같은 죄책감과 끝없는 공포에 시달리며 진정제에 의존해 괴로운 나날을 보냈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늘 반복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윤세영이 그 고통스러운 악몽을 꿀 때마다 늘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던 사람이 구지석이었기에 악몽의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죠. 윤세영 정신 차려. 또 그 악몽을 꾸고 있는 거야? 구지석이 바로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음에도 윤세영은 비몽사몽간에 허공을 향해 애처롭게 손을 비는 절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내가 괜히 배에다 모자를 떨어뜨려가지고 그 배에 모자 가지러 가자고만 안 했어도 네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할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 내가 큰엄마한테 너 못 봤다고 그런 치명적인 거짓말만 안 했어도 너를 즉시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매번 똑같은 내용의 괴로운 꿈이었기에 구지석은 윤유진이 사라진 진짜 이유가 윤세영의 어리석은 거짓말 때문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신여진 회장에게 소중한 따님이 실종된 진짜 이유를 아직도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윤유진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전적으로 윤세영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윤유진이 마지막으로 탔던 그 작은 고기잡이 배에는 사실 윤세영도 함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윤세영은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며 끝까지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운명의 모자는 윤유진이 쓰고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윤세영이 쓰고 있던 것이라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은총이가 윤세영 밑으로 입양된다면 이는 곧 가족의 원수에게 무방비 상태로 입양되는 것과 전혀 다름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지석이 알고 있는 이 무서운 사실을 최명진은 절대로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는데요. 윤세영이 유진이가 나오는 악몽을 꿀 때면 매번 빠짐없이 먹으라고 약을 주던 사람이 바로 최명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녀의 계획적인 행동 때문에 소중한 딸을 영원히 잃어버렸는데도 신 회장님은 그 진실도 모른 채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집에서 지내왔다는 가슴 아픈 사실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구지석의 충격적인 말을 들은 신여진은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세영이랑 유진이는 피를 나눈 사촌인데 어떻게 사촌한테 그런 잔인한 짓을? 그리고 최명진은 자신의 딸이 저지른 큰 잘못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그걸 20년이나 철저하게 숨기고 나한테 그토록 완벽한 연기를 해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회장님 돈이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회장님도 냉정하게 기업 사냥을 하실 때 수많은 피해자들의 아픔까지 다 헤아리며 신경 써주셨습니까? 분명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부디 저희 누나한테는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누나는 아마도 처음부터 회장님이 모든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시고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 이 집에 들어와 윤유진으로 살아달라고 부탁하셨어도 그 무거운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기꺼이 은총이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의 시작은 회장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깊은 한숨과 함께 복잡한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가짜 딸이라는 치명적인 거짓말을 하신 것이 결과적으로 무고한 은총이까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빠뜨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는데요. 최명진은 하나 누나가 가짜 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얼마나 간절하고 필사적으로 내쫓고 싶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악의적인 험담을 지어내고 전 남친 이석기와 그의 모친까지 철저하게 공모하여 대대적인 음모의 쇼를 벌인 것이었는데요. 저희 누나는 그토록 비열하고 치졸하게 함부로 대해도 될 만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은총이가 회장님의 친손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폭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하나 누나에게 행동을 올바르고 바르게 해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신여진은 그제서야 최명지가 끊임없이 구하나의 험담을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악질적인 이간질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신여진은 은총이에 대한 지나친 애정 때문에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져 최명지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이간질조차 알아채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한없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실제로 직접 겪어본 구하나는 신여진에게 얼마나 순수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었는지 이제야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여진이 그렇게 차갑고 냉정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나는 밤새도록 한시도 쉬지 않고 신여진의 곁을 지키며 극진한 정성으로 간호하고 엄마가 혹시라도 아플까 진심으로 염려하며 매일같이 정성스레 약을 다려주던 그토록 착하고 순수한 딸이었다는 가슴 아픈 사실이 뒤늦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신여진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었던 행동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정성껏 키워준 진정한 은인인데 이런 부당하고 모진 대우를 받아야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느껴졌는데요. 한편 최명지 모녀는 신여진이 머지않아 곧 구하나를 내쫓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모든 일이 자신들의 치밀한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미리부터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갔는데 신여진은 구하나를 내쫓기는커녕 오히려 최명지와 윤세영을 법의 엄중한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본격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유진이 뺑소니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집요한 재조사와 함께 그동안 최명지가 음험하게 저지른 모든 악행을 낱낱이 파헤치려는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죠. 이 괘씸하고 비열한 것들, 우리 유진이가 실종된 진짜 이유가 저것들의 악행 때문이었다니?
저 끔찍한 범죄자들을 가족이라고 내가 그토록 가까이 두고 믿으며 살았네. 정말 미안하다, 유진아. 특히나 유진이의 비극적인 죽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신여진을 철저하게 속여온 것도 다름 아닌 최명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뺑소니 사건 역시 최명지의 치밀한 계획과 소행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만한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은총이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유진이의 핸드폰에 그날의 비극적인 뺑소니 사건 증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비서가 최명지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하자 최명지가 그동안 치밀하게 저지른 수많은 악행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최명지가 최 이사와 은밀히 공모하여 수십억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몰래 횡령한 충격적인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죠. 회장님.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최명지가 횡령한 어마어마한 거액의 돈의 대부분이 이 조영사라는 수상한 인물의 계좌로 은밀하게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규모의 자금이라면 최명지와 매우 깊고 불순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의문의 인물에 대해 철저하고 면밀히 조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조영사의 정체도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그날이 멀지 않았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충격적인 비밀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최명지가 신여진의 침대에 음험하게 붙여놓은 그 불길하고 끔찍한 부적은 과연 언제쯤 그 실체가 세상에 드러날지 궁금하기 그지없는데요. 구하나가 매일같이 부당하고 모진 대우를 묵묵히 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시청자로서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반적인 복수극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면 60회쯤에서 주인공의 본격적이고 통쾌한 복수가 시작되기 마련이니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그 극적인 순간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둘씩 최명지와 윤세영이 그동안 치밀하게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시원하고 통쾌하게 밝혀져야 할 텐데요. 하루빨리 윤세영의 뻔뻔한 얼굴에다 신여진이 이석기 뺨을 때린 것처럼 200대 정도 때려주는 통쾌한 순간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은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